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의도치 않게 집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충전기 결함으로 인해서 자동차 수리받고 SK 일렉링크 쪽이랑 어떻게 합의가 진행됐는지 얘기해 보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29일에 강릉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횡성휴게소에서 350kW 급속 충전기에 충전을 물렸다가 충전기가 빠지지 않아서 5시간 동안 휴게소에 고립되는 일을 겪었었어요. 기아자동차 긴급 출동도 불렀는데 그 충전 기사분도 못 빼고, 그래서 충전기 회사인 SK 일렉링크 출동 기사님도 오셔서 강제로 충전기를 빼고 집에 오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연차를 내고 기아 오토큐에 수리를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연말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대기가 너무 많아서 이미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결국 연차를 날리고 수리도 못 받고, 그래서 다음날 다시 연차를 내고 기아 오토큐에 더 일찍 갔어요. 그날 부품이 없어가지고 교체를 못 받고 부품만 주문해놓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1월 7일에 부품이 도착했다고 해서 충전 와이어링 그거를 교체하고, 와이어링이면 전부 다 그 라인을 교체한 거겠죠. 통째로 교체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 기아 오토큐 측에서 하는 얘기는 충전기 커넥터가 이상해서 저희가 꽂으면서 이게 밀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까지 손상이 되고 이제 눌러붙어서 충전기가 안 빠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충전기 결함인 건데 왜 기아 오토큐 쪽에서 무상 수리를 해주냐 물어봤더니, 고객님이 일부러 망가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 수리가 되는 거고, 깊이 들어가서 누구 잘잘못을 따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따지고 보면 보증 수리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교체를 받고 바로 SK 일렉링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날 충전기가 빠지지 않았던 그 사진이랑 자동차 손상된 부분 혹시 사진이나 동영상 있으시냐고 물어보셔가지고 SK 일렉링크로 보냈고, 담당자분께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정비 내역한 거 종이 이제 보내주고 충전기 제조사랑 원인 파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SK 일렉링크에서 충전기를 만든 게 아니라 또 제조업체가 따로 있는 건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제조사하고 얘기를 해보고 원인 파악을 하겠다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기다리는 일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중간에도 너무 연락이 없어서 SK 쪽에 연락을 했었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1월 7일에 고객센터에 연락했는데 저희가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은 거는 3월 11일입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충전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맞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주는 걸로 결정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상 수리가 된 것도 SK 쪽에서 알고 있고, 연차 쓰고 비용 발생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연차를 이틀이나 쓰고 거기를 이제 갔다 온 부분, 그리고 차를 맡기고 바로 수리되는 게 아니라 4-5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 왔다 갔다 한 택시비, 그리고 고생한 거 이런 것들 얘기를 했어요. 원인이 어떤 건지 찾았냐 물어봤더니 아직도 제조사랑 확인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전기차 충전 결함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 댓글 중에 같은 일을 겪으셨다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다 특징이 350kW에서 충전기 물렸을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일이 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타면서 이런 일이 그리고 가끔씩 발생했나 보지. 꼭 현대 기아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어떤 브랜드라고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외제차 타는데도 이런 일이 2년 전에도 있었다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또 운 좋게 무상 수리 기간이라서 무상 수리를 받았지만 20만 막 이렇게 타시고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서 무상 수리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그 SK 측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경우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 했더니 몇몇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한 게 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보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50kW에서만 일어나는 거냐 또 물어봤더니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거 줄 거면 그냥 다 현금으로 주면 되는데 굳이 또 그 SK 엘렉링크 충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충전 포인트로 그 일부를 줘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EV9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었던 때라 전기차 팔 거라서 그거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내부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18일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사실 무상 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없었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수리비 절반 정도를 현금으로 주고 전기차 충전 포인트를 10만 포인트를 주겠다고 해서 그냥 저희는 그것만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차가 그렇게 빨리 팔릴 줄 몰라가지고 그냥 남은 기간 동안 그러면 여행 다니면서 한 3번 정도 충전하면 그 충전 포인트가 없어질 테니까 그래 그냥 그거 또 받자 해가지고 그냥 그 충전 포인트도 그냥 받기로 했어요. 뭐 또 통장 사본이랑 뭐 그런 SK 일렉링크 그 적립 아이디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3월 31일에 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라고 하면 뭐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뭐 그런 내용의 합의서였어요. 그래서 그런 합의서 작성하고 4월 15일에 드디어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저희가 12월 29일에 일어난 일인데 1, 2, 3, 4 거의 3달 하고 보름이나 걸렸어요, 이게. 굳이 뭐 잘 고쳐주고 어차피 이제 전기차도 다 판마당에 이제 자기 차를 이제 충전하는 포인트로 써야 되겠지? 그 포인트는. 저희가 꼭 이 일로 인해서 EV9을 판 거는 아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게 전기차가 아직 정말 시기상조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안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기아 자동차 그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었어요. 전기차 긴급 출동 서비스 이게 그 썬바이저라 그래? 썬바이저에 써있는 그 긴급 출동 전화번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불렀는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를 뭔가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출동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일반 그 연계된 외주업체죠, 어떻게 보면. 나 견인해주시는 그런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전기차가 그렇게 충전기가 안 빠질 때 비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자동차 키로 문을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4-5번 정도 반복을 하면 충전기가 빠진다든지 그 트렁크 쪽에
그 비상 레버? 그걸 당기고 충전기를 뺀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밖에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빠지니까 결국에는 그냥 가시고 전기차 그 SK일렉링크 긴급 출동을 부르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 보고 저는 뭔가 처음에 전기차 출고했을 때 그 선바이저나 그런 부분에 전기차 긴급 출동 이런 고객센터가 따로 있길래 사실 조금 마음이 놓였거든요. 내가 전기차로 인해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와 줄 사람이 있구나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전기차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셔서 조금 당황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 시기상조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이 SK일렉링크에서 직원분이 나오셨을 때도 정말 후레쉬 하나 없어서 본인 핸드폰 후레쉬를 켜가지고 거기를 보고 일자 드라이버로 이거를 빼겠다고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가 맞으신 건가? 저는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빼낼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저희 신랑의 힘으로 뺐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대처 방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SK 직원분께서는 그 본인 핸드폰 후레쉬를 켜서 그 빠진 커넥터 안에를 보는데 거기 안에 분명 스프링이 다 튀어나와 있고 열로 인해서 변형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발견하기 전에 계속해서 차 문제지 충전기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분명 얘 가만히 있던 차가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제 거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켜고 그 커넥터 안에를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증거가 남아서 지금 저희가 보상을 받았던 거지 그게 없었으면은 우린 보상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었으니까 받은 거지. 그쪽도 자기네 잘못이 없다는 거를 계속 어필했었어.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누가 자기네 충전기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꿔주겠어. 자기네께 충전기가 잘못되지 않고 차의 잘못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다리면서 짜증났고. 사실 그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그 기사분 오셔서 영상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좀 자르고 추리다 보니까 안 올라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안 올라간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의 충전기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충전기 문제가 아니고 차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딱 났을 때 충전기가 안 빠지던가 아니면 그런 뭐 전기차의 결함 때문에 뭐 사고가 났던가 하면 이거를 오너가 그걸 인지하고 좀 수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옆에서 수습할 사람이 없고 사고 시에 오너가 감당해야 될 만한 그런 게 좀 많더라고. 그리고 그날 제가 영상이 너무 찍어온 게 많아서 몰랐는데 나중에 그 전기차 영상을 올리고 나서 보니까 제 핸드폰에 더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커넥터를 저희 차에서 뽑고 나서 그분이 전기차를 타고 오셨었어요. 충전기 문제라면 다른 차에는 충전이 안 될 거다.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본인이 가져온 전기차에 그 커넥터를 꽂아서 충전을 했었어요. 근데 충전이 되더라고요. 충전도 되고 그 화면 결제하고 하는 그 화면에도 정상적으로 충전이 된다고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저는 더 무서운 게 저희 차를 그렇게 만든 그 스프링 다 튀어나오고 녹은 그 충전기가 저희 가고 나서 다른 분들도 그럼 그걸 사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그렇겠지. 누군가는 또 차에 손상을 또 입었을 수도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 충전기를 지금도 계속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니 근데 우리 가고 거기를 못 쓰게 했겠지. 아니지. 그 직원분은
계속 거기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두고 갔겠지. 자기 네. 차에 물렸는데 멀쩡히 충전이 됐으니까. 그것까지는 우리는 확인은 못했지만 두고 가면 그것도 어이가 없는 거지. 왜냐면 다른 사람도 또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그 이후로 갈 일이 없어가지고 사실 들려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그 스프링 다 튀어나오고 녹은 그 충전기가 아직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저희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그런 충전기가 어딘가에 폭탄처럼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충전기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아직 전기차가 조금 이르긴 이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SK일렉링크도 아직도 분석 중이지 원인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350kW를 없앨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댓글 통해서 연락 주신 구독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아이오닉 5를 타고 계시는데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저희랑 같은 일을 겪으셨어요. 근데 22만 킬로를 타시는 바람에 보증 수리를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SK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다른 사람도 잘만 충전했다면서 본인들 충전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상이나 유상 수리 같은 거는 안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인정 SK일렉링크인지는 모르겠는데 충전기 문제가 맞다고 해서 먼저 선결제로다가 유상 수리를 해주기로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전기차가 장점하고 단점이 정말 명확해서 저희는 전기차를 한 대는 팔고 한 대 가지고 있는 이제 입장에서 밖에 나가면은 100km 100km 이상은 솔직히 충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댓글 중에 저번에 보니까 테슬라 충전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테슬라 방식은 되게 가볍거든. 우리나라 그 충전기 우리나라 급속 충전기는 되게 무겁긴 해, 솔직히. 내가 들기에도 너무 벅차. 왜냐면 줄이 막 꼬아져 있잖아. 그치. 그걸 꼬아서 그 무거운 걸 꼬아서 차에 꽂으려면 손목이 돌아갈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사고 난 것도 그 충전기로 인해 사고가 난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 방식도 나쁘지 않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시골 같은 데 가면 관리 안 된 충전기에 거미줄 정말 많고 곤충, 벌레도 정말 많고 깨진 것도 많아요. 이거는 전기차 타시는 분이라면은 무조건 확인을 하고 충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 이후로 작은 송풍기랑 후레쉬로 비춰서 보는 거는 무조건 기본이고요. 입바람이라도 불고 충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기차 타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 알고 유의해서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도 사고가 없고 안전하게 타셨으면 합니다. 영상으로 찍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가 원래 말을 하는 유튜버가 아닌데 최근에 엄청 말을 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타스만 출고 영상이랑 타스만으로 견인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